음. 아.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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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원래 연구사님하고 처음 통화할 때 이 대면 강의를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작년에 정말 공교롭게도 부산의 두 학교, 삼성여고하고 금정중학교에 가서 같은 주제로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이제 한 10년 전부터 부산 연수원에 다녔던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처음 가서 알게 된 게 부산에 정말 아름다운 둘레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번에 또 부산에 가면 둘레길 걷고 1박 2일 여행해야지 이렇게 잔뜩 부풀어 올랐었는데 아이 또 코로나 오미크론인가 뭔가 이 괴물 같은 것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신규 선생님들 반갑고요.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사실 첫 해에 대면으로 뭐 전부 다 이루어져도 그것이 만만치 않은데 뭐 비대면 했다가 나중에는 막 짬뽕도 되고 막 그랬죠. 에, 그래서 뭐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 또 학부모님들 관계가 많이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정확하게 잘 표현하신 거예요. 지금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 학부모님하고 관계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그거 포함해서 그리고 또 요즘에 시도 연구사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뭐냐면 좀 신규 선생님이 중도 탈락 그만두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가 봐요. 정말 어렵게 임용이 되셨는데 얼마나 힘들면 그거를 나 이거는 나하고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만두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목은 정말 잘 개설된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힘든 부분 그거를 왜 힘드신지 그리고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 혹시 소진이 되었다면 이걸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거를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교직 경력이 몇 년쯤 되어 보이시나요? 지금 어, 어, 채팅창에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교직 경력 얼마 정도인지 채팅창 여셔서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오늘 제가 신경 많이 썼습니다. 네. 네. 열심히 참여해 주시네. 와우. 네, 맞습니다.
네. 뭐 이게 비대면 수업의 가장 아쉬운 점은 뭐냐면 제가 쓴 책들을 탁 해가지고 상품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제 일바 선생님 그러면 줄이 드리고 그러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정말 아쉽습니다. 35년 동안 교직에 있었고요. 근데 올해 바로 어제 우리 둘째가 상담 교사가 되겠다 해가지고 임용고시 면접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퇴임하고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우리 둘째 때문에 제가 막 신규가 된 기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거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 요 녹화한 영상을 우리 둘째한테도 보여주고 하려고 그럽니다. 네, 자, 그럼 우선 요거 게시글 주소를 저는 이 수업을 이렇게 좀 이 파워포인트를 안 쓰고요. 이게 지금 돌봄 치유기 교실이라는 카페에 이거를 저는 수업도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여기다 교과서 본문 집어넣고 거기다 이미지 넣고 그냥 그렇게 수업을 했어요. 이게 칠판입니다. 미리 보기 다시 보기가 가능한 칠판인데 여기 오셔서 요 단톡방 요거는 어제 김면숙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강의는 뭐 제가 1시간, 김면숙 선생님이 1시간 정도 이렇게 하게 돼서 충분히 정보 자체를 공유하지는 못할 거예요. 대신에 단톡방에서 꾸준히 김면숙 선생님 그리고 또 부산에 강의를 많이 하신 여러 멘토가 될 만한 분들을 제가 초대를 해서 선생님들께 뭐 자질구레한 정보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채팅창에 열어드렸는데 요 단톡방에서 하시면 오늘 좀 깜빡 조셔서 못 들으셨더라도 다음에 이제 다시 거기 질문하시면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휴대폰 번호가 이렇습니다. 010-5117-2391. 자, 채팅창에도 해드렸는데 요거 꼭 저장해 두시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카톡. 휴대폰 문자는 안 봐도 카톡은 본다. 그래서 ICT SONG로 친구 추가하시고, 약간 무슨 일이든 교직에 있어서 어떤 일이든 학부모님이 어렵게 한다, 혹은 애들이 어렵다, 혹은 심지어는 교감 선생님이 어렵다, 뭐 동료가 어렵다 이럴 때 ICT SONG로 얼마든지 저에게 똑똑 두드려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지난번에 금정중학교 갔을 때 제가 했던 그때 요거는 이제 삼성여고 갔을 때 했던 그런 연수받고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네. 제가 선생님들께 도움을 좀 많이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고등학교에도 있었고 중학교에도 있었고 두 군데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어려운 부분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네. 너무 커졌네요. 좀 줄이겠습니다. 저는 영어과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들께 오늘 신규 선생님들께 드릴 가장 중요한 정보가 요 돌봄 치유 교실 카페예요. 여기 휴대폰으로 여기 여셔서 선생님들 고민의 90% 이상은 이 방에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요거
회원가입 안 하셔도 뭐 다 보실 수 있게 해놨는데 여기다가 여기 가셔서 뭐 검색해 보세요. 여기 뭐 지각 신규 선생님들이 의외로 신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지각을 상당히 어려워하셔요. 지각지도. 그러면 지각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또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도난사고 발생했을 때예요. 그럴 때 도난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또 학부모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총회 물론 올해 어떻게 대면으로 하게 될지 모르지만 학부모총회를 대면 비대면으로 할지라도 오늘 강의에서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셔서 소통하기 시작하면, 제가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통하면 서포터가 되어주시고 소통하지 않으면 재앙이 된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학부모총회로도 검색해 보시고, 또 1인 1력, 종래신문 이런 등등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어려워하시는 거 어떤가요? 이게 지금 스승의 날 그 교총에서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우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런 6가지, 그 7위는 수업입니다. 예, 6가지를 어렵다 이렇게 했어요. 예, 어떻습니까? 자, 이 6가지인데 우리 부산 신규 선생님들은 이 중에 뭐가 가장 어려우셨을까요? 자, 거기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우리 커밍아웃. 서로가 뭐가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2번, 6번, 2번, 4번. 12번은 없는데, 1번, 2번. 네, 1, 2번. 4번이, 4번. 4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안타깝다. 교직원 갈등도 말씀해 주시고, 안쓰럽다. 예. 자,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 그 쓴 거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는 위로가 좀 되시죠? 예, 교직원 갈등도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말씀을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경향은 파악되셨죠? 1, 2번을 가장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교육감무관은 과다한 잡무, 교직원 간 갈등. 네, 그러면 오늘 자, 꼭 거꾸로 가겠습니다. 거꾸로 6위부터 거꾸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제가 깨알 팁, 꿀팁을 드릴게요. 자, 우선 교직원 간에 3, 4, 5, 6 다 힘들었다. 네, 오늘 위로가 좀 되실 겁니다. 자, 여기 이 교직원 간의 갈등은 요게 잘 보세요. 이 갈등이 업무 때문에 이제 갈등이 주로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지금 그 우리 직장 교직에서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각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 올해 내가 업무 때문에 지금 4번하고 6번하고 관련이 좀 되죠. 근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일이 너무 많다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그냥 일이 많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잘 모릅니다. 그럴 때 선생님이 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잘 나눠서 이렇게 직무를 명세표로 만드시는 작업이 중요한 겁니다. 자, 선생님들, 신규 선생님들 올해 업무 뭐 맡으셨어요? 자기 업무 맡은 거 좀 써주실래요? 간략하게.
자기가 맡은 업무, 학교 폭력, 아이고, 학력신장, 교무기획, 생활지도, 선도, 정보, 어이구, 학생부 기획. 네, 어, 근데 지금 사실 어느 학생 숫자가 줄어들면서 어느 업무를 맡아도 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부장님들 좀 부탁하는 게 제발 좀 직무 분석 좀 해라. 서로 누가 뭘 하는지도 몰라가지고서 누구는 일에 치여 죽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해자 이런 제가 어, 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 제 업무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쭉 정리를 하나 해서 부장님한테 드리고 업무 조절을 요청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세상은 옳다고 바뀌지 않고요. 제가 세상을 바꾸는 규칙 하나를 발견한 게 옳구나 법칙입니다. 옳구나 법칙. 이건 무슨냐면 옳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구체적이어야 바뀝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올해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들었다 이렇게 하실 때 그냥 일이 많다라고 하지 마시고 부장님 제가 올해 처리한 일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일이 이렇게 많은데 요 3번 4번 일은 뭐 일로 옮긴다든지 혹은 다른 교육과정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조절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갈등 해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네, 무슨 법칙? 옳고 옳되 구체적이어야 바뀌는구나. 항상 명심해 두시고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로 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거는 갈등 해결의 커다란 원칙인데요. 여기 이 업무량이 이렇게 있으면 일단 조금 아까 이렇게 직무별로 이렇게 조정을 먼저 해야 돼요. 이 업무는 이쪽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다. 이 업무는 이쪽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업무를 조절부터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나눠진 다음에 디바이드 된 다음에 누가 선택할지는 공평하게 하자.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누면 내가 고르고 또 내가 나누면 당신이 골라. 여기서 누구도 업무를 선택하는 우선권을 갖지 않는 뭐 뽑기식으로 해도 되죠. 가장 현명한 학교들은 아예 이렇게 n분의 1로 해놓고 교무실 칠판에 딱 붙여놓고요.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가서 이름을 붙이는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까지 진화가 되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런 거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런 학교들이 있단다라는 거 유념해 두시고 학교에서 부장님한테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선생님들 학교 교육 계획 평가라고 12월 달에 어떤 항목 학교 폭력 예방 그러면 1, 2, 3, 4, 5점 평가하고 이런 거 해보셨죠? 네. 오케이. 그런데 제가 그 학교 교육계획 평가가 형식적으로 되려면 그냥 형식적으로 되는데 요즘은 이렇습니다. 학교 평가가 학교 교육 평가를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이 얼마만큼 잘 반영했느냐가 그 평가 지수에 들어가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지수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학교 교육 그 평가 맨 마지막 부분에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주간식 란이 요만하게 하나 있어요. 아마 신경 써서 못 보셨을 거예요. 예, 기타 하고 싶은 말을 쓰는 요만한 칸이 있어요. 근데 자, 제가 선생님들께 여쭤볼게요. 거기 기타 의견에 나는 이걸 썼다. 말씀해 보시겠어요? 음소거 하셔도 되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기다려 볼게요. 직접 나는 고자 작은 칸에 이런 나의 의견을 썼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아무도 안 쓰신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말 안 하면. 이때 그 학교교육 평가의 맨 마지막에 여기에 빈칸으로 내버려 두지 말자는 겁니다. 여기 저는 그래서 학교교육 평가에 선생님들이 작년에는 사실은 신규잖아. 그러니까 신규가 뭐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아이 뭐 시건방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세상은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실제로 빈칸에다 쓰다 보니까 그 네모난 칸이 불과 한 5cm 정도 되는데 거기다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누가 기록을 하다 해놓고 연말에 어차피 또 내년 12월에 학교 교육 평가를 할 거거든요. 그때를 기다렸다가 놓치지 마시고 여기다가 그 연구부 기획이 주로 수합하죠. 연구부에서 그러면 내용을 별첨합니다 해가지고 한글 파일로 차 정리된 거를 보내주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말 안 하면 누구도 몰라?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릅니다. 제가 한 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등교 시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 그 다음에 수능 감독 하셨죠? 작년에? 어떻습니까? 수능 감독. 그래서 이때 수능 감독하고 나서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이게 그 다음날 수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수능 감독 필요하니까 그 다음날은 재량 수업이 아니라 재량 휴업하자. 이거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 연간 학사 일정 짤 때 그 다음날 재량 휴업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했던 거는 선생님들 수능 감독 작년에 하셨을 때 의자에 앉으셨나요? 앉았다 못 앉았다 써주실래요? 수능 감독할 때 채팅창에. 수능 감독할 때 책상에 앉았다 못 앉았다, 앉았다 동그라미, 못 앉았다 X 하시든지. 자, 채팅창에 써주세요. 못 앉으신 분도 계시네. 왜 못 앉으셨을까? 못 앉으신 선생님은 이제 그 감독들이 이렇게 좀 학교 측에서 뭐 민원을 얘기할까봐 이제 좀 걱정이 돼서 그랬을 텐데, 선생님들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수능 감독 의자 이거 재량 휴업을 하다 보니까 수능의 피로가 덜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단톡방을 통해서 제안을 하나 했어요. 수능 감독에게 키높이 의자, 좀 높은 의자 있잖아요. 그걸 제공하면 어떻겠냐. 그 제안을 4년 전에 했고, 이것을 교육감님들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주셨어요. 교육감님들께 설득하는 방법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교육감님들이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그런데 이 의자의 수능 의자의 딜레마는 뭐냐면, 의자가 감독관과 부감독관이 하나 들어가면 그 공간만큼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 공간만큼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그 수험장이 늘어나야 되는, 왜냐하면 자리가 하나 되면 그 옆에 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들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아니면 감독이 늘어나 버려. 수험생을 줄이다 보면 감독이 늘어나다 보면 오히려 거꾸로 더 이렇게 더 선생님들의 필요가 누적돼. 그 딜레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복불복이라 코로나 덕분에 이게 됐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덕분에 한 수험실에 들어간 수험생 숫자를 줄이게 된 거예요. 그 덕분에 사실은 그나마 키높이 의자는 안 되더라도 그 의자가, 부감독관 의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던 거예요. 세상 바뀌는 게 이렇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키높이 의자는 좀 아직까지는 시도 감독관들이, 장학관이나 이분들이 난색을 표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데 그나마 잠깐이라도 쉬면서 그 피로를 풀어서 안전하잖아요. 저는 아찔한 게 뭐냐면, 감독관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핑 해서 넘어지기라도 해봐. 그건 가장 최악의 사태잖아요. 아이들, 수험생 애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평가, 올해는 그냥 패스하셨더라도 내년에는 정성스럽게 3월 2일부터 이번에 바뀌어야 될 것들을 꼬박꼬박 정리해서 학년 말에 연구부 기획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건 뭐 내 손 아니고. 그래도 제가 제 경험으로는 한 학교에 있다가 내부로가 아니더라도 옳고 구체적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게 변하더라고요. 오케이? 신규 선생님들, 올 좀 슬기롭게 살자. 신규답게 살자. 말 안 하고 살지 말고 말하고 살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절의 기술입니다.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들이 워낙 착한 과가. 그래서 거절을 못하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러나 착하게 살면 안 돼. 그렇다고 나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착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거절할 때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노래, 자, 선생님들 혹시 성격이 왜 가슴이 너무 따뜻해, 그래서 거부를 못해, 그럼 평생 고달퍼,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노를 잘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면 노라고 하지 못하는 게 교만함일 수도 있답니다. 본인을 신으로 착각하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니야, 싫어, 나 이거 안 먹어. 식당 가서, 저는 돼지고기를 잘 안 먹어요. 우리 어머니가 돼지고기를 싫어해서 잘 안 먹는데, 그래도 맨날 돈 없을 때 우리 삼겹살 가서 그 소주 이렇게 안주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싫어. 싫어. 저는 된장찌개 주세요. 그럼 된장찌개 밥 먹었어요. 그렇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자, 노래 하나. 곰새말이. 좋으면 좋다 하고 싫으면 싫다 해요. 거절 못하는 거 습관돼요. 하루 한 번 say no. 이렇게. 또 애들 중에도 착한 과들이 있어요. 착하게 살면 안 됩니다.
원만하게 살아야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담임 되셨을 때 이 노래 애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루 한번 say no, no, no. 예. 아니야, 싫어. 이렇게 해봐. 그래, 그것도 습관되어서 거절할 때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네. 자, 선생님들 박수 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시작. 좋으면 좋다 하고 싫으면 싫다 해요. 거절 못하는 거 습관돼요. 하루 한번 say no.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위 톱다운 방식의 잦은 정책 변경. 정책은 정책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제가 수능 감독관 의자 좀 배치해 주세요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이렇게 4년 만에 이제 겨우 이제 자리를 잡아갑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교육부가 자꾸만 이 연가라는 거는 당연한 권리인데 연가가 수업에 피해를 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노이로제가 있어가지고 자꾸 연가를 그 나이스에다가 사유를 적어라 자꾸 그럴 유혹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된다. 연가를 보장하기 위한 대체교사 풀제를 도입해라. 이런 제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 대체교사 풀제는 이렇게 이 교육청이 이 대체교사를 이렇게 풀을 만들어서 여기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감님들과 소통을 요거는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육감님들이 페이스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5,000명인데 5,000명이 거의 다 차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제가 친구 신청을 하니까 해주시더라고요. 받아주셔. 그래? 오케이. 그래서 제가 한 7, 8분 정도가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여기 보낸 내용들. 그러니까 부산 교육감님 조남 이렇게 찍으면 부산 교육감님 그 나올 거랍니다. 그러면 민선 교육감이라는 뭐냐면 좀 다른 느낌이에요. 투표로 통해서 당선되는 분들이라 이제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 실은 이 교육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수능 감독 의자도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율연수 휴직이라고 10년 되면 1년 무급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것도 교육감님들이 엄청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또 발령 좀 제가 이제 교육감님들한테 또 한 게 뭐냐면 제발 발령 좀 빨리 내라. 세상에 신규 발령을 2월 15일쯤 내면 학교 가면 2월 20일. 그러면 도대체 불과 4일, 5일 만에 어떤 학교가 발령돼 가지고 4, 5일 준비해서 한 학년을 살아. 이게 교육 선진국이냐? 제가 교육감님을 쫙 제가 그래서 교육감님들이 근데 이게 지금 교육부가 시험 일정을 앞당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씩 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올해는 2월 10일 날 발표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2월 15일 날 나고 뭐 학교 발령을 2월 25일 계약 코앞에서 이런 것들 두려워 마시고 제안하시면 좋겠습니다. 4위 교육과 무관한 가단 업무 공략법. 첫 번째 선생님들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단톡방이 지금 여기 가시면 조금 아까 선생님들 업무가 뭐가 많다 하셨는데 제가 신규 선생님들 서울시 교육청에 신규 연수를 하면서 단톡방을 만들고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업무 때문에. 특히 이제 여기 생활지도 맡으신 분들 여기 오세요. 네. 또 뭐 대부분의 업무에 단톡방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얼굴이 좀 느슨하게 생겼죠? 뭐 조건 없어. 선생님이면 다 돼. 뭐 예비교사도 돼. 뭐 기간제 선생님도 되고 시간 강사도 되고 다 들어오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마구마구 지혜를 나눠서 할 수 있도록 단톡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 이런 방이 있나요? 궁금하시면 ICT에서인지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테크, 제가 선생님들 제가 쓰는 C테크인데요. 이 담임을 하면서 상담을, 이 비대면이니까 더 그렇기도 하지만 상담을 할 시간이 점점 신규라서 없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상담 시간 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방과 후에 애들 상담한다 그러면 짜증내. 아우 그냥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제가 꾀를 낸 게 동아리를 우리 반, 특히 우리 자기 반 담임반 애들을 엄청 섭외를 해가지고 얘들아 선생님이랑 하이킹반 하자. 하이킹반. 근데 뭐 하는 거 없어. 그냥 경치 좋은 데 가서 걷는 거야. 그래서 애들을 막 꼬셔서 한 15명, 20명 되면 상담이 따로 필요 없어요. 같이 걷다가 보면 애들이 교실 안에 있는 얘기 저한테 다 들려줘요. 다른 상담이 필요 없어요. 네. 지금 저는 이렇게 걷기 동아리 하고, 근데 걷기 동아리를 하려면 선생님들이 겨울방학 때 함께 걸을 만한 부산 내에 함께 걸을 만한 그 지역의 정보들을 나누시는 게 필요하겠죠. 둘레길도 그렇고. 그다음 세 번째, 보자. 지금 시간상 제가 요 부분들은 쭉 여기 보시고, 언론을 설득한다. 요것도 학부모 얘기가 지금 선생님들 제일 급하니까 학부모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2위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는 요거 119. 네, 여기에 119 여기 가시면 아이들의 낯선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가 사례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119 불이 났다 이 뜻이에요. 낯선 행동. 여기 보시면 영상도, 강의 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마도 이런 일들 때문에 수업 중 집중을 못하는 아이는 어떻게 하나, 교사의 말에 자꾸 끼어드는 애, 수업 시작만 하면 물 마시러 간다는 애는 또 어떻게 하나, 또 이런 약하고 아주 심한 경우는 떠들고 다른 아이 괴롭히고 교사 앞에서 CX 하는 경우, 이런 것들 제가 여기 다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이게 엄청난 10년에 걸쳐서 제가 구축한 콘텐츠예요.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시험 불안이 심해가지고, 저는 시험 불안이 심해가지고 애가 설사를 하는 애도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애들 정리하는 거 있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학부모 민원 관계 유지 제가 안내해드리고, 지금 15분이 되면 15분간을 쉬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보다 훨씬 더 힘들어. 그래서 15분에서 부터 15분 쉬시고 충분히 쉬시고, 그다음 30분부터 10분간만 제가 더 마무리하고 질의응답 받고, 이어서 김면숙 선생님, 부산 삼성여고 선생님, 저보다 제가 우리 강사가 둘인 거 처음 보셨죠? 근데 이제 제가 가서 도움을 드리는 거는 한계가 있어. 너무 멀어. 물론 SRT, KTX가 2시간 반 만이면 가지만, 그래도 제가 가려면 하루가 종일이 걸려. 근데 부산 김현수 선생님은 같은 지역에 계시니까 모실 수 있어서 제가 공동 강사로 이렇게 모신 겁니다. 자,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제가 그렇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학부모님들이 이상하다 하는 거는 제가 2010년경에 파악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생활지도부 때 애가 이제 잘못을 해서 사회봉사를 징계를 내렸는데 그 어머니가 오시더니 이러더라는 거야. 아유, 우리 애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학교는 학교에나 신경 쓰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을 듣고 제가 컨설팅 하러 갔다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제대로 정신이 든 학부모님이 하실 말이야?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제가 영어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까칠한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원서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은 서양 사람들은 difficult parents라고 하더라고요. difficult, 어렵다, 까칠하다. 그 책을 3권을 원서를 3권을 사서 어차피 어머니들이 이상한데 뭐 공부해야지. 그래서 3권의 원서를 수입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 책 제목이 너무 웃긴 게 How to deal with parents who are angry, 화났어, troubled, 어려움에 처해서, afraid, 두려워, 또는 마지막이 배꼽 빵 터집니다. plain crazy, 그냥 미친. 벌써 이 사람들은 이런 학부모들까지 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나온 결론이 바로 이 책입니다. 학부모 상담 119. 요 책을 이 원서를 번역을 할까 하다가 우리나라 사정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활지도부장하고 담임 35년 중에 25년 정도는 담임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나머지는 생활지도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여기다가 했고요. 이 책을 요약하면 학부모와 한편이 되자. 학부모와 한편. 소닭보듯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한편이 되자는 내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선생님들 명함 있는 선생님 손, 명함 있다, 나 명함 있다, 채팅창에 있어요 라고 써줘 보세요. 명함이 있다. 명함이 있으면 있다라고 표시해 주세요. 명함이 없네. 이거는 제가 이거 A4 용지에다가 칼라로 해서 이렇게 넣고 명함을 만들어서 어머님께 3월 첫날입니다. 3월 첫날 어머니 갖다 드리라 그랬더니 이런 말 담임 선생님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뇌가 공명합니다. 시작. 담임 선생님께 명함을 받으니 학부모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뵙기 전부터 친근감이 생겨서 오늘 총회가 기다려지더라고요. 제가 종이로 된 명함을 제가 드렸는데 어느 어머니께서 학부모 총회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제가 귀가 믿어지질 않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거기서 아니 이 너덜너덜한 A4 용지로 한 것이 이런 인상을 드릴 수 있다? 그렇다면 용기를 내서 나도 명함을 만들어 보자 해서 명함을 만들게 된 겁니다. 첫날 나는 드렸고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냐? 나는 새로 자제분의 담임이 된 저는 여러 학부모님과 소통을 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명함 여기 예시 파일도 있어요. 명함을 어떻게 만들어 골치 아파 힘들어. 여기서 찾아 바꾸기 하세요. 내려받아서 한글 파일 여기 이 파일 있으니까 천호중을 대신중 영어교사 국어교사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런 건 너무 이런 건 만든 1월에 바빠야 인류예요. 2월에 바쁘면 2류, 3월에 바쁘면 3류, 1월 만들어 놓으세요. 다음 요거는 신규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해보실 만한 일인데 요즘은 휴대폰 번호를 공개해야 하나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으신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애들을 데리고 뭐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아니겠지만 우리는 애들 데리고 야외 수업을 하기도 하고 또 야외 체험학습도 하고 또 수련회도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때 사고가 났다고 쳤을 때 학부모에게 연락하는 비상연락망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070 아니고 010도 스팸이 많아서 저도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는 아예 안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막 다쳤다든지 비상 상황에서 만약에 이 담임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학부모님들이 모르고 계신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 담임 소개서를 꼭 준비하셔라. 여기 요 주소에 제가 그리고 담임 소개서 쓰다 보면 계절 인사 쓰는 것부터 힘들죠. 그런 거 정보까지 여기 다 여기 해놨고요. 또 학부모님들에게 자 약속했던 시간이 때문에 제가 일단 선생님들의 피로를 감안해서 30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분 하고 그 다음에 김민수 선생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디오 중지하시고 음소개 하시고 편안하게 쉬셨다가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푹 쉬세요.